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적인 관계로 주거환경국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진관 주거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진관입니다. 주택과 김지원 과장의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제가 보고 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산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호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유영광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정희정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한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주택가 일반 현황, 정책 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총 4개 팀으로 일반직 14명과 공무직 1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택가 정책 방향은 선제적인 주택행정, 선진화된 주거문화 조성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투명한 주거관리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주택가 중점 사업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배려로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을 만들기 위해 권역별 또는 요청 단지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아파트를 방문하여 입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으로 공동체 문화 활성화 및 분쟁 사항을 사전에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이 조성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4쪽 태산 산수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 설치 위탁 사업입니다. 경부속도로와 인접한 태산 산수아파트에 고속도로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 민원 해소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통한 방음벽 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한국도로공사와 6대4 비율로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착수 준비 중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실시 설계 과정에서 소음 분석 및 지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방음벽 길이가 당초 700m에서 726m로 26m 연장되었고 높이도 당초 17m에서 구간별 16에서 19m로 변동이 되어 약 21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시 설계 및 증가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신규 사업인 공동주택단지 종합감사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 등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연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정기감사 2개 단지, 계획감사 2개 단지에 대해 상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 발생이 심한 단지에 대해서는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연중 감사 실시로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쪽 신규 사업인 빈집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빈집 실태 파악 후 철거, 개량, 안전조치,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시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1월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빈집 117호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정비계획 수립 기금 용역비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도비가 확정한 후 빈집 정비 계획을 실시하여 2020년 2월까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신규 사업인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기존 건축물 중 피난 약자 이용 시설, 연면적 1000평방미터 미만 다중 이용업소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장재 교체 또는 스프링쿨러 설치 등의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본 예산에는 대덕면 소재 이화 어린이집이 지원 대상으로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컨설팅을 받아 보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절차 이행한 후 보조금 교부 결정을 계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수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17억 1,405만 원이었으나
15억 9,185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총 27개 단지에서 2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금산주공 아파트와 동광 일자 아파트의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대상 단지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은 중앙연립의 24개 단지로 총 사업비는 15억 9,185만 원입니다. 해당 단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의위원회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21년 본 예산에 우선 지원 10개 단지에 4억 4,798만 1,000원을 옥상 방수, 도색, 보도블록 교체 등의 공사에 지원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조금을 결정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기초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임차급여를 지급하거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 사업으로 임차급여는 매월 4,100가구에 월간 6억 5,758만 5천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수선유지급여는 62가구에 총 4억 6,10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조 농촌이 행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신개축 및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15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을 신축,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며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 62호와 빈집정비 50호이고 주택개량은 호당 지원 2억 원 융자 지원되며 빈집정비는 호당 최대 3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15쪽 안성형 그린 뉴딜 사업입니다. 녹색 아파트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부분 보완 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3부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및 단지 내 보완 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단지에서는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상반기 중 교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가 소관 2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관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님. 국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쪽인데요. 이 방음벽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추가 예산이 한 8억 원 정도 네. 이렇게 더 예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설명서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4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하여튼간에 한국도로공사하고 잘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가 공사비가 더 들어가지 않도록 잘 이렇게 협의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산소 아파트 외에 지금 우리 안성에 많은 아파트들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공동주택에서 이제 대부분 많은 이 방음벽 소음 때문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방음벽이 필요한 그 공동주택을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우리가 시에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음벽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이렇게 지금도 공동주택 사업이 공도 쪽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 인허가 시에는 우리 시에서 좀 꼼꼼하게 설계 도면도 잘 이렇게 살피고 또 이 해당 부서에서 이 향후 이런 그 소음 또 이런 방음벽이 필요가 되는 도로 인접 지역에서는 미리 좀 설계에 반영을 해서 추후 우리 안성시 예산이 이런 그 방음벽 이런 데 좀 투입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좀 관여할 필요가 있다. 뭐 본의원은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국장님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 먼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산소 아파트 그 방음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공사에 아직 저희도 이제 방문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저희 부담금이 좀 최소화되도록 협의를 해볼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현재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으로 인해서 방음벽이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한번 실태 조사를 좀 해서 몇 개소나 되나 또 어떤 식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경관에도 저해가 되지 않나를 판단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축되는 그 새로운 그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건축 심의 시에 조금 더 이걸 강화시켜서 주변에 피해가 없고 도로와 같이 올 경우에는 그 규정에 맞도록 해서 소음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정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안정길 의원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은 몇 가구 이상이에요? 그거는 제가 우리 네. 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는 아파트 같은데 5년에 한 번씩 보조해 주잖아요. 네. 근데 이 연립주택 있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가구? 예. 무슨 팀장님. 네, 행정팀장 정연아입니다. 보통 20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20가구. 그럼 우리가 이제 시에서는 20가구 이상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5년에 한 번씩 우리 뭐 아파트 같은데 보조해 네. 주잖아요. 그러니까 20가구가 안 되면은 보조를 못 받는 거네. 네. 근데 그럼 뭐 다른 거를 이렇게 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옥상에 샌다든지 뭐 이런 뭐 15가구 뭐 이렇게 된 옛날에 진 것들은 저 시골에 보면은 뭐 읍면 땅에 보면은 한 뭐 15가구 뭐 이렇게 16가구 그렇게 20가구 이하짜리가 꽤 있는데 거기들은 이제 아무 해당이 없는 거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20가구가 무조건 돼야지 이제는 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네. 20가구 이상이면 이제 네. 주택사업 승인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무창 의원님. 네, 국장님 소미찬 의원입니다. 네, 저는 그 종합감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종합감사를 그 신고가 들어갔을 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몇 년 기간을 정해서 공동주택단지에 종합감사를 나가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상하반기로 2번 계획을 이제 잡고 있고요. 정기감사, 근데 계획감사 이제 2개 단지 잡고 있고 이제 민원이 발생했거나 그럴 때 이제 수시감사로 나갑니다. 이 종합감사에 만약에 지적을 받아서 문제를 발생하게 됐어요. 그러면 시청에서는 어떤 제재적인 조치를 취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알기로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거는 자세한 거는 우리 이제 팀장님이 네.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팀장 유영광입니다. 그다음에 주의 뭐 시정, 그다음에 과태료, 행정처분 이렇게 있습니다. 주의 시정, 과태료. 행정처분이요. 과태료하고 행정처분은 차이가 뭡니까 혹시? 과태료는 이제 금액을 부과하는 거고요. 네. 예, 행정처분은 이제 뭐 영업정지나 뭐 업체 영업정지나 뭐 소장 영업정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여기 보면은 종합검사에 대해서 감사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안성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죠. 예, 작년에 뭐 금산주공하고 부영아파트 감사를 했습니다. 이 종합감사 대상으로 인해서 그 제재를 받은 아파트는 뭐 입주자 대표나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했는데 이 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지를 한다거나 미리 아니면 이걸 적발되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꼭 문제를 생기지 말라고 이렇게 알리는 그런 거는 좀 있습니까? 그런 제도는?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사는 주민분들은 그 잘못이 없는데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에서 미리 공지를 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집마다 배부를 뭘 한다든지. 지금 그거는 이제 관리 주체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시에서는 당부 그냥 뭐라 그러나 주의 정도를 뭘 공부를 하는 거네. 그냥 이런 거 있으니까 알려라. 저기 시정이나 뭐 주의나 이런 부분이 나가면 그거에 대한 그 공문이 나가면 그거는 게시하게끔 7일 이상 게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그 해당자는
거기서 뭐 사임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걸 유지를 하게 되는 건가? 상황에 따라서? 지금 관리소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해임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 시정에 대해서 조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관리소장님은? 예. 그럼 당사자의 그 해당되는 분은요? 관리소장님은 거기서 전체를 관리를 하는 거고, 뭐 입주자 대표나 뭐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예, 입주대표 회의도 그건 이제 우리가 시정을 내면 그분이 그 시정하는 부분이지 뭐 해임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 행정적인 절차만 그냥 저기를 하시는 거구나. 예. 요 근래에 다른 데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뭐 CC 카메라나 뭐 많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감사라는 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재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런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관리를 해서 그 주민분들에 대한 그 뭐라 충돌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네, 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조치와 또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당부를 좀 해줄 수 있게끔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 우리 15쪽에 녹색 아파트 만들기 있잖아요. 공용 부분 지금 그 LED. LED로 교체하는 거. 이거를 지금 꼭 우리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보조금 부분으로 지금 지원 사업을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지금 이제 형광 LED로 안 돼 있거든요. 형광등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광등을 그 천장 벽에 이제 매달아 놨기 때문에 조금 차가 높은 거는 다 치고 다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둡고 그래서 네. 저희 그 그린 뉴딜 사업으로 이걸 이제 저희가 해보는 거고요. 아마 이거 공용부에 LED 조명을 할 경우에는 아파트가 더 좀 쾌적하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물론 저기 그 공동주택 여튼 보조금 부분에서 여튼 가로등 교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만 이게 지금 안성형 그린 뉴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한다고 하시니 지금 각각 그 읍면동 단위부터 해갖고 전체적으로 지금 가로등부터 다 LED로 교체하고 뭐 그 신규로 설치하는 건 다 지금 LED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자부담 뭐 예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자부담을 일부 하는 조건으로 하더라도 전체 지금 아파트를 대상으로 여튼 희망하는 아파트는 그 일괄 지금 실시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자부담이 한 30% 들어가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아파트에서 좀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이거 하는 아파트는 이거 그린리드 사업에서 이제 LED 조명으로 녹색 아파트를 하는 아파트는 저희가 이제 가산점을 좀 줘서 보조금 심의 때 좀 유리하도록 이렇게 해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지 말고 그냥 일반 예산을 예산으로요?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예산으로는 당장 제 생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지원 조례나 뭐 이런 것들이 별도로 없어서 그런가요? 네. 저기 네, 공공 말씀하십시오. 감사팀장입니다. 지금 예. 아까 박상선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네. 일반 회계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조금 사업 쪽에 조례가 있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그렇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 감사 관련해서요. 우리 안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전문감사가 여튼 위촉을 한 10명 이내에서 하도록 했어요. 지금 현재 위촉된 민간 그 전문가 감사관이 지금 3명이에요? 3명이 다예요? 우리 팀장님 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예, 저희가 이제 그 감사를 볼 때 네.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뭐 중앙 공동 감사위원 센터라고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감사를 의뢰하면 네. 3명 정도 감사위원이 나와서 아, 감사를 보는 별도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여튼 이제 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앞서 보고한 공동주택 그에 대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 행정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좀 동시에 톱니바퀴처럼 좀 그 잘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감사해갖고 지적해서 벌 주고 또 제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고 뭐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공동주택 내에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관리비에 대한 어떤 투명성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감사와 동시에 한 축으로 우리 권리 서비스 지금 이것도 역시 이제 민간 전문가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 봐요. 네. 그러면 이게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 찾아가는 공동주택 서비스요? 어떤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지원이요. 예. 예. 요건 이제 저희가 그 3개 권역으로 좀 나눠서요. 권역별로요. 예. 이제 동부, 서부, 시내권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아파트 단지의 그 관리소장이나 또 관련자들을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일일이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한 군데로 모아서 아파트 뭐 공도업사무소라든가 뭐 어디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사례라든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고지를 해서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예, 일단 뭐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서 네. 여튼 그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이제 관리 행정 부분이 됐든 회계가 됐든 이제 시설 부분이 됐든 결국에 이제 그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게 여튼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야 여튼 주민도 실제 이제 관리 주체 부분에 대해서 뭐 감시할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하고 실제 그 관리비로 여튼 그 내는 부분이 제대로 여튼 뭐 장기수술 충당금이 지금 적립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비용 자체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과 참여가 없이는 사실상 이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뭐 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계획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면서 특히 이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한번 수요 조사도 해보시고 수요 조사가 좀 많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좀 시행 계획도 좀 체계적으로 좀 세우셔서 뭐 첫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의욕을 갖고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추가 질의 또 없으시죠? 주택가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주거환경국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